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요만한 건데요. 예,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4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톡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 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기업이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도 안철수에 대해서 분석하시네요. 네네. 이제 안철수의 정치 노선이 네. 국민의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한심해서 제가 그러게요. 그걸 살펴봤습니다. 네. 거기 중간에 보면은 김대중 배경으로 그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또 박지원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둘이서 단일화를 얘기할 때 윤과 안이 할 때에 윤석열 후보는 당시 좌파 운동권 세력을 막아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적폐 교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적폐다 이렇게 못 박아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지금 저 유승민하고 배신자의 아이콘 유승민 네. 그리고 또 안철수가 서로 이렇게 모양을 넥타이 목걸이를 나눠 이렇게 바꾸는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둘이가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왜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가?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거기에 이제 안철수가 이게 이제 2017년도 발언이거든요. 네. 그 발언이고 이제 그런 평가도 받았죠. 네. 거기 정치적 롤모델은 김대중 전 김대중이다.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IT 산업을 일으켜 20년 먹거리를 만든 분이다. 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이가 작년에 그 이제 대선에 출마하면서 거기 완팀이라 해서 거기 쭉 해놨는데 김구 그리고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 문재인 자신이 사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도 아예 그러네요. 없습니다. 좌파들만 갖다 놨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정당 안에 저기 노무현하고 김대중 그 동상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아들. 네. 그런데 안철수는 물론이고 거기 아주 얼빠진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천하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아니고 김대중은 큰 정치인이다. 아이고 저쪽으로 민주당으로 갈 놈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38 전당대회가 도대체 어느 정당 전당대회인지 알 수가 없다. 네. 이자들은 김대중 노무현을 추종하는 안철수하고 천하람은 혹시 자신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네. 출발부터 그 안철수 재단 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절반을 사회 기여한다 하면서 안철수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이사장 박영숙 그 당시 나이입니다. 이사장 박영숙이 한국 여성재단 고문하고 평민당 부총재를 했던 사람. 네. 이 사람이 이사장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냐 이 박영숙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부가 저 김대중 2호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고 네. 또 추도사까지 낭독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김대중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혔고 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윤정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윤정숙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고 네.
여성민우회 아주 골수 좌파들을 대표하는 여성민우회 네. 공동대표로 하고 이 사람이 김대중의 노동특보를 지냈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가 뒤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 의장까지 했는데 그 사람 그 이목희라는 전 국회의원의 아내가 바로 윤정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안철수 재단 자체가 이런 김대중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네. 다음 장을 보시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우연한 일치일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안철수가 그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김대중 묘역부터 먼저 갔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그거는 뭐 이래 돌다 보니까 그리 됐다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그 측근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 앞에 거기 안철수가 김대중, 박정희 이런 식으로 2014년 1월 2일 제일 밑에 2014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때도 김대중이 최고 먼저. 네. 그 다음인 2017년도에 또 국립현충원 찾았을 때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2020년 네. 이때도 역시 묘역보다 김대중 그 묘역을 먼저 찾았죠. 예. 박정희 대통령보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보면 네. 이제 정문이 그 현충문을 지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이걸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죠. 왜냐하면 네.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동입 서출이거든요. 네.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는 게 모든 절차의 공통적인 그 방향입니다. 네. 그런 점으로 보면 원래는 동쪽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예. 그게 아니라도 네. 노선으로 보면 최고 올라가서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이- 갔다가 김대중 그렇죠. 바로에고. 예. 아니요. 원래 어느 쪽으로 가도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네.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현충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김영삼, 예. 박정희 아니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이런 식으로 하고 김영삼 건너뛰는 이쪽 넘어가가지고 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 번을 계속해서 김대중 묘소를 먼저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거는 아니요 뼛속까지 김대중이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거기 어느 정도냐 이 안철수가 김대중 기념관에 가서 지금 그 포즈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흉내도 내잖아요. 이 모양까지. 예.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건 최근의 일입니다. 그죠? 예. 김대중 기념관에 갔다 온 안철수가 김대중 대통령을 닮고 싶다. 예.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적폐 교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거는 적폐 교대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세력에서 그 둘다다 양쪽 다 적폐다.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라고 해서 탄핵을 앞장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적폐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뼛속까지 김대중 이 스타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그 다른 측면에서 보죠. 네. 그 다음 장 거기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학생들 시위하는 거 보입니까? 네. 그 정말 연방제로 평화통일 김대중을 지지한다. 우리가 연방제라면 김대중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017년도 대선 때에 문재인도 연방제, 안철수도 연방제를 주장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인 계열이 개통이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거 다시 또 이렇다가 안철수. 하면 예. 안철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근데 페이지. 묘한 것은 다음 장 보시죠. 네. 이 이제 여러 번 떨어지다가 김대중이 1961년도에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부터 이게 이제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제에 있는 신남중학교에서 인제를 위해서 뛰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목포로 바로 가버렸죠. 네. 그런데 이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첫 등원한 거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도 보궐 노원구 병 이거 노원병이면 그 저기 이준석이라는 네, 그 네. 친구도 이쪽이죠 아마. 네, 맞아요. 네. 예, 하여튼 거기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출발이 보궐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가는 거를 보고 닮으려고 하는지 벤치마킹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건 지금 얼마 전에 그 노르웨이에서 그 저기 해커로 해가지고 돈을 빼낸 그거를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네. 이게 작년에 2021년도보다 4배가 되도록 북한 해커들이 2조 원의 암호화폐를 절도를 했다. 네. 그래서 정권 전체가 도둑질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안철수는 부인하죠 당연히 네. 부인하지만은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도 5월 4일 2000년 5월 4일 하면은 김대중의 그 정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이제 그 김대중이 북한으로 가기 직전에 요 한 달 전에 그 안철수 연구소에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네. 이런 것을 보면 그 물밑에서 이런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뭐 누가 범죄를 시인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향후에 밝혀져야 된다.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다음 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그 국민의당 뭐 하면서 안철수 중간에 있고 그 왼쪽에 그 박지원 있고 네. 그 오른쪽에 권노갑 있지 예, 않습니까? 건너가비요. 예. 거기 뒤에는 또 뭐 정대철인 것 같네요. 네, 정대철이고. 예. 네,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김대중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안철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박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18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고 예. 12.12 사태하고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한 자가 예. 뒤에 가서는 또 이제 그 반대로 아주 탄압을 하는 그런 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이 정치적 괴를 같이 한 안철수 역시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이제 호남 유세를 다닐 때마다 안철수가 아까 이제 묘역 참여하는 건데 거기 유세 다닐 때 김대중 정신을 외쳤는데 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그 얘기를 했죠. IT 강국을 만들어서 20년 먹거리를 세웠다, 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오른쪽에 그거를 네. 이제 제가 그 부분만 주목할 만한 부분 보겠습니다. 네. 김 박사는 전자공업을 육성하고 싶은데 날 좀 도와줘.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한희 박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 김한희 박사라는 분은 지금 아이비리그를 대표하는 미국의 컬럼비아대 예. 거기 종신 교수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삼고 초려를 해가지고 김한희 박사의 마음을 돌려서 네. 이분이 기국해가지고 전자산업의 초석을 놨고 네. 그래서 전자산업의 대부가 됐고 그 다음에 구미 전자공고도 세우고 또 구미 전자 그 단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IT 강국의 기초인데 그렇죠. 무슨 썩어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김대중 대통령이 IT 강국을 만들어서 한때 지한테는 도움이 됐겠죠. 그러게요. 예. 안철수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말이다. 네. 라는 얘기고 이제 김대중과 안철수와의 관계를 또 하나 말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 북한 핵과 관련된 겁니다. 네. 김대중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면 책임지겠다. 지금 어떻게 책임집니까? 뭐 꺼내가지고 뭐 무관 참실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예. 이런 말을 했는데 이어받은 노무현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핵 개발은 선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이 뒤에 2012년도에 안철수가 정계에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발언을 할 때 유익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예. 안철수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견해를 의견을 말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하고 같다는 거죠. 왜냐 북한하고 안철수의 북핵 견해라는 건 북한하고 똑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2010 뒤에 문재인은 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 북한이 현행 핵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양자가 이게 이제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방식이라는 네. 거죠. 예. 인정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이 그런 북핵에 대해서 뒷돈 대준 거나 같은데 이런 것을 비판하기는커녕 거꾸로 이런 그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네. 이런 것으로 보면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뼛속까지 김대중 스타일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의 정치 이 방식이 그 모택동의 기만 전술 거기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네. 또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공산 세력들이 했던 통일전선 전술.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늘 입에 발린 말이 그 통일전선 그 통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 공산 세력들의 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통일전선 전술. 네. 지금도 통전부가 있잖아요, 북한에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안철수는 지금 엉뚱한 데 와가지고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뼛속까지 DJ맨이다. 북한하고는 무슨 관계이냐? 안철수 재단의 수상한 인맥. 안철수는 뭐 안 되겠지만, 야, 참 이러면서 정치하는 게 이게 도둑이 다 이제는요 옛날처럼 자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가 다 나오는데 어떡하려고 때만 되면 저 선거에 나오느냐? 혹시 주가 띄우기냐? 아니면 북과의 무슨 관계가 있냐? 수상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